한 달 전에 구매하고 리뷰한 갤럭시 탭 S7 FE를 열심히 써왔는데요. 단순히 문서 확인용으로만 쓰겠다고 생각했던 처음 생각과는 달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멀티태스킹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똑같은 사이즈의 갤럭시 탭 S8 플러스를 질렀습니다. 오늘은 똑같이 12.4인치인 두 갤럭시 탭을 사용해본 후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언박싱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갤럭시 탭 S8부터 박스가 상당히 얇아졌어요. 갤럭시 탭 S7 FE는 충전기가 있었는데 얘는 없기 때문에 없어진 충전기만큼 두께가 얇아진 거죠. 박스를 열면 부직포에 감싸진 본체가 먼저 나오는 건 갤럭시 탭 S7 FE와 똑같네요. 그 외에는 간단 설명서와 유심핀, USB-C to C 케이블, 그리고 S펜이 들어있습니다. 본체 외관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앞면은 거의 똑같아요. 심지어 필름이나 케이스도 둘 다 똑같이 호환이 됩니다. 차이점은 뒷면에 있는데 탭 S8 플러스에는 카메라를 따라서 라인이 나 있죠. 여기가 S펜을 붙여서 무선으로 충전하는 장소입니다. 탭 S7 FE도 여기 붙기는 하는데 충전이 필요 없는 기본형 S펜이기 때문에 따로 충전이 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케이스를 씌우면은 두 기기가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기기의 치수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탭 S7 FE와 탭 S7 플러스, 탭 S8 플러스의 정품 케이스와 필름은 모두 서로 호환이 됩니다. 갤럭시 탭 S7 FE 와이파이 모델은 2021년에 64만 9천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에 갑자기 가격을 11만원 인상해서 75만 9천원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재고가 쌓였는지 대폭 할인을 해서 50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54만원에 구매를 했었고요. 갤럭시 탭 S8 플러스 와이파이 모델은 2022년에 19만 8,900원으로 출시되었고 얘도 2022년에 가격 인상을 받아서 124만 8,500원이 되었습니다. 이 기기도 최근에 할인이 많이 되어서 80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84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와이파이 최저가 모델 기준으로 탭 S7 FE와 탭 S8 플러스가 3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0만원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탭 S7 FE 기본 모델은 스냅드래곤 778G에 메모리 4기가와 64GB 내장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고 한 단계 더 높은 128기가 모델은 6기가 램을 탑재했습니다. 탭 S8 플러스는 플래그십 모델에 어울리게 스냅드래곤 8 Gen 1을 탑재했고 메모리는 8기가 램에 128기가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와 거의 비슷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기기의 긱벤치 점수 차이는 싱글코어는 979점 대 1665점, 멀티코어는 2350점 대 3712점으로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제가 가진 모델은 64기가라서 4기가 램을 탑재하다 보니 실체감되는 성능 차이는 더 컸는데 단순히 램의 용량뿐 아니라 램의 스펙도 탭 S7 FE는 DDR4의 UFS 2.1 규격이고 탭 S8 플러스는 DDR5의 UFS 3.1로 한 단계 더 높은 스펙을 탑재했어요. 그래서 탭 S7 FE는 여러 앱을 오가며 사용하면 버벅임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결국 탭 S8 플러스를 추가로 구매하게 되었어요. 둘 다 12.4인치의 화면 크기는 동일합니다만 자세히 뜯어보면 다릅니다. 탭 S7 FE는 2560/1660 TFT LCD 패널이고 탭 S8 플러스는 2800/1752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예요. 해상도도 탭 S8 플러스가 더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라서 LCD보다 더 밝고 쨍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두 개를 모두 가장 밝음으로 놓고 비교했는데 확실히 가성비 디스플레이 한계가 체감되더라고요. 시야각도 상당히 차이가 나서 각도에 따라서 탭 S7 FE는 더 어두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60Hz 주사율만 지원하는 탭 S7 FE에 비해 탭 S8 플러스는 플래그십답게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거기다 HDR10 플러스까지 지원해서 HDR 영상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죠. 디스플레이 품질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확실히 저가형과 고가형의 품격의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탭 S8 플러스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탭 S7 FE의 S펜은 전원을 탑재하지 않은 방식인데요. 탭 S8 플러스는 배터리와 블루투스 모드를 탑재한 고급형이라서
다양한 부가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멀리서 카메라 셔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S펜 버튼을 누르고 멀리서 휘젓는 에어 액션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점은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탭 S7 FE의 S펜은 충전할 필요 없이 이렇게 북커버 가운데만 버려두면 되고 충전 신경 안 쓰고 다닐 수 있어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하지만 S펜 자체의 필기 성능은 탭 SA 플러스가 월등합니다. 필기 성능은 S펜뿐만 아니라 AP와 소프트웨어도 중요한데 탭 SA 플러스는 지원 속도가 S노트 기준으로 2.8 마이크로세컨드로 정말 빠릿하게 선이 펜을 따라붙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태블릿에서 카메라는 계력 같은 존재입니다. 가성비를 추구하는 탭 S7 FE의 카메라 스펙은 최소화되어서 후면 800만화소 오토포커스 렌즈와 전면 500만화소 렌즈로만 심플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탭 SA 플러스는 후면에 1300만화소 오토포커스에 조리개 f2.0인 기본 화각 렌즈와 600만화소 f2.2 조리개로 구성된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어요. 전면 카메라도 1200만화소 렌즈이고 광각 렌즈라서 화상 회의할 때 셀카 구도를 잡기 더 좋아졌습니다. 줌 회의할 때 각도를 잡기 더 편할 것 같네요. 삼성전자가 플래그십인 갤럭시 S와 탭 S 시리즈에는 원 UI와 안드로이드 OS를 4차례까지 업데이트해주기로 공지했습니다. 때문에 안드로이드 12로 출시되었던 갤럭시 탭 S8의 공식 업데이트는 안드로이드 16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13 기준으로 앞으로 3번이 더 남아있는 셈이죠. 하지만 탭 S7 FE는 기본적으로 한 단계 낮은 안드로이드 11로 출시되었으며 4번이 아닌 3번의 판올림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14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면 현재 OS가 13으로 이미 2번의 업데이트가 되어서 다음 판올림이 마지막이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할 부분을 생각한다면 최신 OS 업데이트가 3번 더 보장되는 탭 SA 플러스가 나을 것 같아요. 탭 S7 FE는 진동 모듈을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할 때 별도의 햅틱 반응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탭 SA 플러스는 진동 모듈이 탑재되어서 가상 키보드로 타이핑을 할 때마다 진동이 느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태블릿의 진동이 은근히 손맛이 있더라고요. 아이패드에는 진동 기능이 없어서 겔탭에서의 진동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스피커도 탭 S7 FE는 듀얼 스피커, 탭 SA 플러스는 쿼드 스피커로 보면은 뚫려있는 구멍이 차이가 나죠. 둘 다 AKG 튜닝 스피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4개의 스피커를 탑재한 탭 SA 플러스가 음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체 인증으로 탭 SA 플러스는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 있지만 탭 S7 FE는 전면 카메라를 활용한 얼굴 인증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12.4인치 갤럭시 탭인 S7 FE와 SA 플러스를 비교해봤습니다. 두 기기 간의 가격 차이는 30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탭 S7 FE에서 탭 SA 플러스로 넘어오며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30만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탭 S7 FE의 원가 절감은 30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오래 쓰다 보면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될 겁니다. 이 큰 12.4인치의 화면을 단순하게 영상이나 문서 뷰어로만 쓰기에는 아깝고 어느 정도 업무용으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에 플래그십 모델인 탭 SA 플러스로 가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기존에 쓰던 탭 S7 FE는 처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